미나상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사건인데요. 이게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좀 영상을 좀 보기 힘들 정도의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 대본과는 완전 다른 싹 다 처음부터 대본을 가지고 왔고 더 자세하고 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본에서 아주 욕을 잔뜩 들어먹고 있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인 카리타 리즈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성은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가와현 지지시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모델 겸, 클럽, 그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 손님으로 왔었던 조지라는 남성의 지명을 받고 단 둘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는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자, 응급실에 실려갔을 당시 이 조지라는 남성이 함께 갔는데, 이때 의사가 그 남성에게, 그 보호자로 온 거겠지, 남성한테 그녀가 혹시 뭐 잘못 먹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조지라는 남성이 네, 그녀가 뭔가 생굴 뭐 조개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병원 진단서에도 그녀가 급성 간부전에 의한 뇌사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호주에서 소식을 전달받은 이 카리타 가족들의 요청으로 그녀의 생명 유지 장치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사망한 그녀의 사체는 화장이 되었고 호주로 송환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조사만 조금 철저히 했어도 이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이 미리 방지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외국인인데다가 일본에서 불법 성매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찰들은 사실 그녀의 이 사건을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 1일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도쿄도 미나토쿠 록봉기의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던 영국인인 루시 제인 블랙맨, 당시 21살의 여성이 실종이 됩니다. 그녀는 영국 항공의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가 일본으로 넘어와서 그녀 또한 록봉기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날 루시는 이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친구랑 몇 번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자, 7월 4일 그녀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연락이 갑자기 두절돼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루시의 언니였던 소피, 친언니였던 소피가 루시를 찾아서 일본 도쿄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인 6일에는 아버지 팀도 도쿄로 도착을 하죠. 그리고 7월 13일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토니 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가 이 사건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일본 총리 모리요시로랑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이 영국 총리가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 달라라고 일본 총리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영국 출신으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록봉기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던 루시 제인 블랙맨. 자, 그녀의 이 사건은 엄청 점점 커지게 되었죠. 그리고 10월 달에 이 조지라는 남성이 체포가 됩니다. 자, 그의 이름은 오바라 조지입니다. 1952년 오사카에서 가난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부모는요, 사실 일본으로 이제 미립국을 했고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가 뭐 택시회사, 빠찡코 가게, 뭐 주차장, 뭐 이런 부동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부를 축적해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1952년 8월 10일에 이 한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김성종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형제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조금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너무 빈곤한 상태에서 갑자기 막대한 재물을 쌓아 올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과정 중에 뭐 범죄 행위에 손을 댔다, 뭐 야쿠자랑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가 이 야쿠자나 뒤에 어떤 조직들 때문에 홍콩에서 목숨을 잃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는요 2명의 형제와 함께 자랐습니다. 자, 그의 나이 15살. 당시 명문대학으로서 이름을 지금도 명문대학이야. 엄청 명문대학이야. 케이오 대학에 거기 케이오 대학도 뭔가 이게 있어. 뭐 케이오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이런 순서가 있거든. 그래서 이 케이오 대학은 지금도 정치나 뭐 되게 유명한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아나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되게 명문 대학교예요. 케이오 대학은. 그래서 어쨌든 15살에 그 케이오 대학교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자, 이 김성종은요 혼자 상경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잖아. 도쿄로 이제 왔잖아. 그래서 고급 주택가이기도 하고 시골 되게 조용한 그런 느낌이 나는 별장에 가정부와 함께 그 독채에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소문으로는 아들 고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해서 뭐 집을 한 채 사줬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저택이 이거라는 소문이 있어. 그 당시 김성종의 저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온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딱 보기만 해도 엄청 크죠. 근데 이게 뭐 고등학교 때 받은 건지 아니면은 그도 이제 일을 하면서 부를 축적해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부자인 건 확실하죠. 어쨌든 시골 조회에 있는 한 김성준 저택은요 부지 면적만 330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요.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초고급 차도 몇 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저택 안에.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일본인이죠. 자이니즈라고 일본에서 표현하는데 제일교포 중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빠찡코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거든. 그리고 지금도 일본에서 제일교포 부자 그러면 약간 뭐 빠찡코에서 돈 번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아직까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게이오 기즈쿠 대학의 추천을 거절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 고미사와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합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미국, 스웨덴 등등 여러 곳에서 유학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케이오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학과와 법률학과를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나이 17살. 자, 오바라 조지, 그러니까 김성종,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어마무시한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평생 일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엄청난 유산을 2명의 형제와 함께 나누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21살이 됐을 때 귀화를 합니다. 일본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오바라 조지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자, 그의 나이 30대가 되었을 무렵에는 그 또한 사업을 해요. 뭐 주차장 경영이라든지 부동산 사업 뭐 이런 것들로 자산을 더욱 늘려서 총 자산 액수만 40억엔 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40억엔 이상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이상에 되는 돈을 그가 이제 누리게 되는 거지. 어쨌든 이 김가 일족은요 전국 각지에서 빌딩 경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동산 뭐 이런 걸 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그 수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알려진 것만 긴자에 건물 3채 그리고 뭐 그 이외에 40개의 뭐 건물이 있다. 뭐 40개 이상의 가까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 안 해도 그냥 막대한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죽을 때까지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부자였던 거죠. 자, 그러다가 1999년 그가 이제 사업에 실패, 그다음에 버블리지 나이가 끝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다에게 부채를 안게 됩니다.
원뜻 보면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부자였고 엘리트 가도를 걷고 있었고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에다가 막 재산도 막 400억 이상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만 했을 것 같았지만 뭔가 모르게 그의 뭔가 성격이 굉장히 좀 삐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게이오 대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자, 그가 게이오 대학교에 다닐 때 너무나 조금 너무 이상한 너무 이제 좀 편집증 약간 좀 징그러운 약간 이런 사건을 일으켜요. 그의 범행 속도는 굉장히 빨랐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희생자를 늘려갔다는데 그가 대학교 때부터 그는 강간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수법은요, 약품을 사용해서 여자를 혼수 상태로 만들어서 덮치는 수법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알코올이나 클로로포름, 그러면 수면제, 이런 이미 상당한 여러 약품에 손을 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바라 조지의 범행은 알코올이나 수면제로 어떤 여성을 혼수 상태, 이런 약품으로 혼수 상태로 만들어 다음에 뭐를 했냐? 비디오 촬영을 합니다. 아주 너무 극악한 행동이죠. 그러나 그는요, 발각되거나 체포되지 않았고요. 여러 명의 여성이 그의 먹잇감이 되어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너무나 끔찍한 범죄자였죠. 그는 굉장히 악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너무 끔찍한 게 뭐였냐?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범죄를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성폭행 노트. 그래서 그 수가 너무 방대해서 자신의 범죄 기록을 남기거나 이렇게 다 일기처럼 써놓은 거야. 이 노트에 적혀져 있는 사람만 1969년부터 1995년까지만 해도 무려 20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는요, 백인 여성에 관련된 집착이 굉장히 있었다고 해요. 또한 그는 2000년 이전에도 여자 화장실을 도찰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기록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좋아하고 이게 억지로 잠을 들게 한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구들을 사용해서 여성을 마음대로 농락을 한 겁니다. 그의 모든 실체가 관련된 더욱 자세한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은 나중에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가 어떻게 하다가 잡히게 된 걸까요? 그럼 다시 피해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는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백인 여성을 보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는 약간 어떤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자신이 지배하는 이런 약간 성적 패티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좀 삐뚤어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영상을 봤을 때 그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떤 여성에게 굉장히 성적인 모욕이나 욕을 막 이렇게 퍼붓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해요. 또 그런 이상한 판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1992년 2월 29일 이 조지라고 할게요, 이제. 오바라 조지. 이 오바라 조지는요, 그 호주 출신의 모델이었던 카리타 리즈웨이라는 백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술을 타서 먹여요. 왜냐면 처음에 손님으로 갔겠지. 그녀가 일하고 있었던 그 클럽에 손님으로 가게 돼서 뭐 이렇게 분위기를 잡게 되고 자기 뭐 돈 많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조금 어필한 뒤에 그녀를 꼬셔가지고 그녀에게 이제 자신 아파트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위기 잡고 와인에다가 하면서 약간 거기다가 약을 탄 거죠. 그녀가 약을 먹고 하고 쓰러지게 된 거야. 그리고 그녀를 강간합니다. 자, 카리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먹었던 약 때문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가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때 의사가 뭐 잘못 먹었냐고 물었을 때 그가 그렇게 말했죠. 뭐 생굴 이런 조개류를 먹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라고 했고 결국에는 그녀는 그냥 그렇게 그녀의 죽음이 흐지부지 되게 된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이제 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록봉기인데요. 이 록봉기에서 그는 백인 여성들 6명을 강간하고 2000년에 들어서는 록봉기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던 당시 21살이었던 루시 제인 블랙맨을 만나게 된 거죠. 자, 루시 제인 블랙맨.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전 영국의 스튜디오스로 일했던 여성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뭐 CA를 하고 있었다곤 하는데 그녀가 씀씀이가 좀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의 낭비로 인한 이런 부채, 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도쿄에 온 계기는 그녀의 뭐 소꿉친구의 권유로 나중에 함께 친구랑 같이 살면서 이쪽에 통해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루시 제이 블랙맨은요, 도쿄 록봉기 클럽 카사블랑카라는 그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한 루시 블랙맨은 시부야구 아파트에서 친구 여성 4명과 함께 동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2000년 7월 1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바로 친구와 만날 약속을 하고 있었던 이 루시 제이 블랙맨이 갑자기 친구와 연락이 딱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루시 제이 블랙맨이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3일 뒤 2003년 7월 3일 친구에게 어떤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의심스럽게 느낀 이 루시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자, 블랙맨의 그 친언니가 도쿄로 찾아옵니다. 이런 전단지를 만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녀를 찾습니다. 라면서. 그래서 이를 일본인 총리에게 직접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인 총리, 영국 총리가 만날 때 영국 총리가 이제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빨리 해결해 줘라. 우리 국민이 뭔가 실종됐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된 루시 블랙맨의 가족들이 도쿄로 날라와서 루시를 찾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려요. 그리고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이걸 막 그녀를 인터뷰하고 막 그렇게 돼서 이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영국 언론에서도 이제 루시 제이 블랙맨의 이런 갑작스러운 실종 이런 사건들을 이제 알리게 돼요. 그래서 영국 언론도 막 들끓게 되고 일본도 덩달아서 아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지. 자, 그거로 이제 그 이 오바라 재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사실 당시에 백인 친구 3명이 어떤 외국인 백인 3명이 나와가지고 사실 나도 오바라한테 강간을 당했다. 그러고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내가 외국인이고 내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무시를 당했다. 이런 증언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를 그 오바라랑 그녀가 같이 있는 혹은 오바라를 봤다는 어떤 증인 목격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미우라 씨입니다. 2000년 7월 5일경 오바라 조지가 이 미우라 씨 해안가에서 뭔가 삽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제보가 나옵니다. 자, 게다가 이 루시 제인 블랙맨의 아파트를 방문해서 이 관리인과 뭔가 갈등을 빚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자, 루시 제이 블랙맨이 행방불명이 된 것에 대해 이 가족인 여동생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 8월 22일에 루시 제인 블랙맨의 여동생이 1만 파운드, 당시 160만 원, 그러니까 16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까지 걸어요. 유력한 정보를 달라. 그럼 이렇게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러다가 그녀의 아빠도 이제 일본에 오게 됩니다. 자, 루시 제이 블랙맨 자신의 딸 실종 관련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도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민낯을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수색 요청 카드를 내걸고 있었고 여기에는 프로필과 현상금 그다음에 그거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앞면에 보여드렸던 그 전단지 내용입니다. 자, 루시 블랙맨에 대한 수사인데요. 자, 2000년 9월 하순에 아자부 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알려졌어요. 자, 아무래도 이 루시 제이 블랙맨이 일하고 있었던 이 클라브, 이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단골 손님들 위주로 이렇게 처음에는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관리회사 사장, 이 그녀의 단골 손님이 뭔가 수상하다라고 보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김성종인지는 몰라요. 당시에는 몰랐던 거지. 자, 그러고 나서 루시 블랙맨의 행방불명과 같은 시기에 주위에 2명의 외국인 여성들도 행방불명이 됩니다.
자, 2000년 10월 9일 드디어 그가 준강제 외설 용의로 체포됩니다. 자, 사실 근데 그가 체포됐지만 그가 체포된 이유가 루시 제이 블랙맨의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다른 걸로 잡히게 된 거야. 자, 14일에 카나가와현 미우라 시내에 이 오바라 조지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모터보트, 그가 갖고 있는 뭐 부근의 해안 등을 막 수색을 했어. 그러다가 이 블랙맨 씨가 실종된 이후 7월 5일경 그의 맨션을 들어가서 그 제인의 아파트 관리인가 왜 싸웠냐, 왜 트러블이 일어났냐, 그녀와 같이 있다는 목격담이 있다, 너는 왜 그때 삽을 가지고 왜 해안을 걸었냐, 막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건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자, 2000년 10월 27일 그가 캐나다인 여성에 대한 준부녀 폭행죄로 또다시 체포가 돼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 아니, 난 한 거 아닌데? 우리 합의했어요. 합의한 상태에서 우리가 관계를 나눈 거라고. 난 잘못 없는데? 라고 해요. 그렇지만 경찰들이 입수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디오입니다. 그의 집에서는 어마어마한 비디오들이 나와요. 이것들도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일단 그가 체포된 그런 경위들을 말해줄게. 자, 루시에 대해서는 난 모르는 여자다. 나는 모른다. 그 사건과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루시 제이 블랙맨 씨가 행방불명이 된 약 3개월인 2000년 11월 17일 그를 또 재차 체포합니다. 왜냐? 이번에는 영국인 여성에 대한 준강간죄로 체포가 돼요. 기소가 되죠. 그래서 경시청은 DNA 감정을 위해서 루시 씨의 가족에게 모발 제공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쿄 지방 법원에 기소 체포가 됩니다. 자, 2000년 12월 14일 록봉기 연속 준강간 사건 첫 공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라 피고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라면서 모든 사건을 부인해요. 그래서 그의 첫 공판을 방청하려고 60석의 일반 방청객석에 892명이 줄을 섰대요. 60명의 방청석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론도 연일 이 보도를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뭐든 다 그런 것 같아, 사건이. 처음엔 으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조금 잊혀지게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막 연일 보도를 막 이어가다가 이제 점점 사건이 루제이지가 뭐 이렇게 되다가 좀 다운이 되기 시작한 거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조금 이렇게 비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에 걸쳐 그는 외국인 여성 3명, 일본인 여성 2명에 대한 폭행으로 5차례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된 거지.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쌓이는 거야, 얘한테. 자, 그러다가 루시 제이 블랙맨 사건 체포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1년 1월 26일 그는 드디어 그 호주 여성에 대한 강간치사 혐의로 6번째 기소가 됩니다. 사인은 주중에 혼합된 술에 혼합된 약물 섭취에 의한 간부전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억울했던 그녀의 죽음이 그의 범행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그녀의 억울한 죽음이 조금 풀리게 되지. 자, 어쨌든 수사본부는 지금까지 수색으로는 수면제나 수면 도입제 외에 그가 데이트했을 때 이제 강간할 때 쓸 약품들, 일본에서는 데이트 레이프 드러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약품들을 그의 집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가 분명 이 사건을 저지른 거다라면서 그게 용의자로 증거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지. 이 뭐 클로로포름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물이 그의 집에서 발견됐대. 자, 그리고 루시 제이 블랙맨과 범인이 살고 있던 동네가 같았어. 바로 카나가와현 미우라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2001년 2월 9일 미우라시 해안 동굴 입구 대략 3m 지점에서 땅에 묻힌 어떤 욕조 안에서 토막난 덩치 큰 외국인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자, 다음날 시신은 이 루시 제인 블랙맨이라는 것으로 나왔고요. 부모님이 너무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울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루시 제인 블랙맨 씨가 행방불명 된 것이 2000년 7월경이었기 때문에 대략 7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이게 실제 그녀의 유기되었던 곳입니다. 루시 제인 블랙맨의 시신은 범인의 맨션에서 가까운 미우라 시내의 동굴 내에서 발견이 됐어요. 시신은 토막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이 동굴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또 대대적인 소식으로 막 또 막 때렸겠지. 토막난 사체가 발견됐다. 루시 제인 블랙맨의 시체가 발견됐다. 막 이러면서. 자, 살해 현장에서 떨어진 해안 앞바다에 시신이 파기되어 있었고 가나가와 현에서 행해진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루시 제이 블랙맨의 시신은 동굴에 유기되어 있었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에 이 영상이에요. 그녀의 시체가 루시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땅에 묻힌 어떤 욕조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신이 모두 토막토막 절단되어 있었고 뭔가 체인, 톱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절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본인 특정이 어려운 뭔가 선불식 그 폰 있잖아, 휴대전화 돈 내고 쓰는 그런 전화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절단된 사용의 흉기에서 뭐 전기톱이 발견됐는데 사실 이 김성종이가 어떤 가게에서 죽은 개의 시신을 며칠 동안 보존하고 싶다라며 드라이 아이스를 구입한 것도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자, 나중에 그녀를 기리는 이 동굴 앞에 뭐 꽃이나 인형 등이 이제 제공되어 이렇게 헌화를 하고 있었고 유족분들도 이렇게 현장에 방문해서 헌화하는 등 이런 장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가족들이죠. 뭐 아빠도 나오고 뭐 언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2001년 3월 3일 루시 씨의 시신을 영국으로 귀국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김성종 오바라 조지가 너무너무 어이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오바라 조지는 출정을 거부해요. 재판에 나가는 걸 거부해요. 전대미문의 출정 거부를 하게 됩니다. 야야야야 안 가 라면서 어떻게 하냐, 벌거벗은 상태에서 나 안 가 못 가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오바라 조지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저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04년 12월 10일 이 루시의 아버지가 그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도쿄로 다시 넘어와요.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이 이제 또 영국과 미국과 일본에서 막 언론에서 막 이런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또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05년 3월 23일 당시 현지 시간 영국에서 2005년 3월 23일 루시 제인 블랙맨 씨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시신이 이제 매장되죠. 그래서 재판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는데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됐고, 그다음에 이제 결말을 짓기 위해 이제 딸을 보내주려고 한다라면서 이제 그녀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2007년 7월 24일의 판결 공판입니다. 일단 오바라 조지, 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자, 1심이 오바라에 대해 이 리즈웨이 처음에 그 호주 여성에 대한 사건 및 6건의 강간 혐의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 이 제인 블랙맨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녀의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요. 왜냐? 이상하지. 왜냐면 이 루시 씨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도 그의 맨션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가 사망 추적 시간에 뭐 체인이나 톱, 뭐 이런 시멘트, 뭐 이런 것도 구입한 사실도 다 나왔고, 뿐만 아니라 그는요, 시체 처리 방법을 인터넷을 사용해 검색도 했어. 이 PC 기록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받아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집에서 어떤 비디오가 발견됐어.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됐는데 체포된 후에 그가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어요. 그런데 그 오바라 조지가 모은
테이프가 있는데 포르노 영화가 담긴 테이프가 4,800여 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사 결과 400여 명, 그 중에 150명 뭐 이 정도 되는 여성들이 백인인 걸로 나와요. 400여 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루시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가 없었어요. 자, 상황 증거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머리카락 등이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집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는 시기 직후에 그 시체 손에 근데 이런 유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체인, 뭐 톱, 이런 시멘트 등을 구입을 했어. 그가 전기톱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의 PC 기록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 직후에 인터넷에서 시체의 처리 방법 등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체의 손상이 너무 심했어. 그녀의 7개월 뒤에 발견됐잖아. 동굴에서 그 습한 곳에서. 그래서 손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단 그녀의 몸에서 뭐 수면제나 뭐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었던 거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가 강간을 좋아했고 만약 그게 어떤 게 이루어졌다면 그녀의 몸에서 뭔가 DNA가 검출됐어야 되는데 그게 검출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비슷한 사건을 그가 9건이나 저질렀어요. 그 9개 사건에서도 존재했던 똑같은 약물, 그리고 여성에게 난폭한 짓을 하고 그런 촬영을 한 비디오. 하지만 이 두 개가 약물이나 아니 뭐 DNA랑 그 비디오 테이프가 그녀는 발견되지 않은 거야. 루시 제이 블랙맨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그게 시그니처잖아. 난폭한 짓을 하고 약을 먹여서 재우고 그다음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고 뭐 강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녀에게서는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사망 시기 이후에 루시 제이 블랙맨의 생존을 위장한 전화를 루시 제이 블랙맨 친구에게 건 것도 그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한 거지. 아까 처음에 제가 처음 부분에 그녀의 친구에게서 그녀가 실종된 이후 3일 뒤에 어떤 남자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건 것도 그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가 선불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인지는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체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약물 검출도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약물 검출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녀가 왜 죽었는지 사인을 확인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증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 공판에서는 루시 제인 블랙맨의 의한 살이나 이런 것에서는 무죄를 판결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어이없지 않냐? 테이프가 없다고 너무. 그런데 이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어떤 사람들이 뭘 낸 줄 알아? 2006년 9월 달에 피의자, 그러니까 그의 오바라 조지의 무죄를 호소하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진실규명반이라는 이런 명일로 어떤 홈페이지가 개설돼.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주장이 책으로도 나와요. 너무 어이없지 않니? 너무 진짜 할 짓 없는 사람들인 것만 같아. 자, 어쨌든 인터넷상에서는 처음에 일본 사람들은 이 오바라 조지가 한국인이다, 김성종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제가 기사를 봐도 김성종이라고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 김성종이다. 근데 그가 귀화를 했잖아. 일본으로 국적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가 일본인이란 말이야. 제일교포인지 한국인인지는 어쨌든 그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바라 조지 국적 일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일본들도 그가 한국인이야 라고 하다가 얘가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이제 조금 이 사실을 좀 진중하게 다루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한국인이었으면 뭔가 더 이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일본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이 영국, 미국으로 계속 점점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이 사건을 일본 국민으로서 어떤 판결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글들이 있었어. 그가 제일교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교포지만 어쨌든 일본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법망에서 조금 더 뭔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 어쨌든 오바라는 이 판결에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왜 무기징역이야?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라면서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루시 제이 블랙맨 사건에 대해서 치사죄는 인정이 되었어요. 치사죄. 그런데 오바라는 그걸 일절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난 절대 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난 아무 잘못 없어. 라면서 무죄를 주장해요. 그래서 2008년 3월 오바라는 변호인을 통해서 치사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미 범행으로부터 8년이 지났고 사건은 조금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 가요. 자, 2008년 7월에 오바라 조지 피고가 이 유족에게 이 그녀 루시 제이 블랙맨의 가족에게 위로금 1억엔을 지불했다는 게 알려져요. 근데 뭐 이게 뭐 45만 파운드라는 소리도 있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엔이면 10억 정도 되는 돈이고 45만 파운드면 6억 7천만 원인데 어쨌든 일본 기사에는 1억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금이에요. 합의금이 아니야. 그런데 이 가족들이 그 돈을 받아. 하지만 난 위로금으로 준 거지 그게 조의금 같은 거야. 난 내가 살해해서 합의금으로 준 게 아니야 라고 딱 말해. 그래서 이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사실 루시 이 그녀의 재판이 무죄가 판결난 거 아니냐 라면서 이 재판부가 비난을 받기도 했대. 그리고 루시의 어머니 역시 자신과 이혼했던 전 남편이 피의 돈을 받았다면서 검은 돈을 받았다, 피의 돈을 받았다, 딸의 피로 만든 돈을 받았다면서 그의 전 남편을 막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난했다고 합니다.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어쨌든 검찰의 항소와 더불어 언론의 주목 끝에 2008년 11월 16일 2심인 도쿄 고등법원이 블랙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합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주목해야 할 것. 피해자는 루시 제이 블랙맨, 카리타 리즈웨이 그리고 다른 여성 6명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에 의해 발견된 이 오바라가 모았던 포르노 수집물이 4,800여 개에 달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 비디오 중에는 의식불명의 여성을 강간하는 테이프만 400개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강간당했던 백인 피해자만 150명이었어요. 백인 여성만 150명. 거기다가 250명은 일본 여성으로 즉 4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추가로 밝혀져요. 그러니까 일단 이 오바라 조지에게 강간당한 150명의 백인 여성과 250명의 일본 여성, 즉 총 4명과 2명이 살해당하고 강간당한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이 일본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강간 살해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 바로 무기징역이 판결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판결이 불복으로 나요. 왜? 내가 왜 무기징역입니까? 라면서 또 변호인이 항소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돼요. 자,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오바라 조지에게 8건의 강간과 2건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지만 이게 루시 제이 블랙맨의 범행이 인정됩니다. 그가 루시 제이 블랙맨을 살해했습니다 라는 거는 인정되지 않았어. 왜냐? 판결을 내린 재판장은 루시 씨 살해에 대해 이 김성종을 무기징역으로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체 유기 등과 같이 피고가 어떠한 형태로 관여한 혐의는 있지만 다른 피해자와 달리 폭행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도 없고 폭행이나 약물 투여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 라고 판결합니다. 결론적으로 루시 제이 블랙맨을 죽인 건 아니고 그거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루시 제이 블랙맨의 그 살해 혐의라는 기묘하게 피해갔지. 그러니까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없는 거지. 그 혐의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무죄를 판결한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루시 씨의 사인을 딱 이렇게 판정할 수 없어, 특정할 수 없었던 것도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었던 것도 뭐 한몫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동 수사의 지연도 문제가 있었고 시체 발견이 좀 늦게 발견된 것도 여러 가지 되게 이런 악재가 겹쳤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책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봤더니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루시 블랙맨의 사건의 진상은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감스럽지만 증거 관계상 중강간 치사죄를 인정받지 못했고 그 대신에 외설적 목적 유괴, 중강간 미수, 사체 손괴, 사체 유기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루시 제이 블랙맨 씨에 대한 것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 어쨌든 이 루시 제이 블랙맨 사건의 진상으로 상세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바로 검은 미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 리처드 로이드 페리시가 쓴 것으로 전 세계에 이미 출판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처음에 일본에서의 출판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겨우 일본에서도 출판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루시 제이 블랙맨 씨가 태어나서 오바라 뭐 어쨌든 만나게 된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적혀 있나 봐요. 어쨌든 오바라는요 2010년 12월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에 징역형에 지금도 복역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가 재판받을 때 어떤 작가가 그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재판받는 그의 모습인데요.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6년에 이르는 장기 재판이었고 이 중에 이 기간 중 공판이 60회나 열렸다고 합니다. 끝없는 재판을 걸친 끝에 그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에 대한 영상이 2개 정도고 첫 번째는 1970년대 초기 이제 그 오바라 조지가 대학생이었을 때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수줍은 미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사진들 그런 게 전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 오바라 조지가 도쿄 지방법원에서 만났을 때 법정 화가에 대한 스케치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 사진들이 거의 전부라고 아시면 돼요. 그거 이외에는 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 영상 뭐 이런 게. 자, 그런데 제가 최근 그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바라 조지의 최근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2022년 그의 나이 아마 69세가 된 이 오바라 조지, 한국 이름 김성종은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가 한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한국인, 어쨌든 국적을 일본으로 귀화했지만 어쨌든 모르겠어. 그 많은 400개의 동영상 그 강간을 그렇게 많이 했고 피해자가 있는데도 왜 그가 겨우 무기징역밖에 받지 못한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 아직까지 명줄도 길어갖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는 교도소에서 몸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버틸까. 아주 끔찍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의 피해자분들에게 감히 위로를 전달하는 마음입니다. 강간한 새끼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 나는 강간도 되게 살인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 처참히 무너뜨리는 거잖아. 안 그래요? 나는 강간도 살해랑 똑같이 법적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